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헌 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 당원 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그 자신들이 만든 당헌 당규는 지켜야 하지 않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던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의혹 제기 5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연결식 때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해찬 대표가 바짝 자세를 낮췄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국민 여론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라, 진실을 규명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여론들이 비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 서울시장이라는 후보를 갖다 공천했던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사과하는 게 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뒤늦었지만 당대표가 사과를 한 것들은 저는 당연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민주당이 뭘 주장했냐면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 친화형 정당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소위 공당의 대표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지금 저는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이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 또 진상이 규명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총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해찬 대표는요, 피해자가 아닌 오늘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3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해찬 대표만 쓴 표현이 아니고요. 청와대부터 민주당 여성의원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두루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의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피해 호소인의 주장은 개인의 피해 호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음을 고인을 충고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피해자 호소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요, 이도원 의원, 네. 이렇게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낮추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사과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앞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피해자 측에서 이것을 진심에서 나오는 사과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다른 의원들,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쓰고 있죠. 청와대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피해자라는 표현도 쓰긴 쓰는 모양입니다. 여권 전체가 한꺼번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용어를 쓰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가? 사실 용어 자체가 어떤 그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용어에 담긴 어떤 뉘앙스는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피해가 현실인지는 드러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건 봐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있다. 이런 프레임을 아마 여당 쪽에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가해뿐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2차 가해만 해도 그렇죠. 지금 피해자는 충분히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겠고 이런 그 어떤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여당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어정쩡한 표현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글쎄요 어긋난다는 지적도 꽤 많습니다. 야당의 비판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에야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들끓는 여론에 못 견뎌서 영혼 없이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또다시 2차 가해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여론 진상조사 필요하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 여론조사 얘기도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그것보다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서울시가 어떻게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하냐. 야당에서는 이 진상조사 규명, 진상규명 특검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특임검사 얘기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고 아마 야당 국정조사 카드도 꺼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결국 이제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 특별검사라든지 이런 거, 뭐 특임검사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국정조사 안 받으면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명분을 야당 쪽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물론 이런 국정의 문제들 여론조사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예. 대다수의 보시면 그 79.9% 지금 보이는 여론조사는 약간 64.4% 20대 여성만 특정해서 한 20대 여성만 여론조사예요.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의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면요. 방금 전에 봤던 건 79.9% 20대 여성인데 예. 뭐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이 현 정부 지지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현 정부를 많이 지지하는 20대 여성 측에서도 지금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조사를 필요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아쉽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예. 자, 우리 국민들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문제 이거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을 하고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사고는 늘상 터질 수 있어요. 그 사고를 모든 걸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보고 유권자들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도 막말 파문 막말보다 그거에 대처하는 미래통합당의 자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으로 비서에게 고소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걸 민주당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문제는 이걸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자체가 어떻게 해오냐는 건데 피해자란 말도 묻습니다. 피해 호소인. 너무 맑아서 그랬답니다. 공을 봐야 된답니다. 이게 잘못하면 사자 명예훼손이랍니다.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맞는 겁니까? 과연 이게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한 번쯤 민주당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 호소인에게 뭘 사과합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피해를 얘기하니까 내가 피해라고 들어주기 이거잖아요? 예. 근데 피해 호소인에게 뭘 사과하죠?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는 겁니다. 예.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혐의보다 그러니까 태도가 더 문제다 뭐 이런 하나만 더 말씀이시죠. 말씀드리면 예.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피해 호소인, 피해 주장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법정 용어로는 법정 용어로는 왜? 일단 피해자의 주장이고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까지 오늘 통렬히 사과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과거부터 모아봤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런 식의 대한민국 남성들에 의한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왜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문제와 또 구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급하옵니다. 완감이 겹쳐 있습니다.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가장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맨 앞에 화정대 국장 김종민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 이 남성 사회적 문제다. 이게
글쎄요, 개인의 일탈을 사회적 문제로 좀 끌어들인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하고 이제 성추행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단 둘만이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 했다는 건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 남성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지 과연 왜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했는지 엄청 궁금해요. 왜 그거를 일반적인 남성들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건지 마치 물타기를 이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성추행 그런 그 의혹 자체, 그 범죄 행위 자체를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박 시장의 개인의 일탈 그리고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여성 비서들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와서 이게 좀 혼돈이 좀 있는 거잖아요. 멀쩡한 남성들한테 저 뭐라 하지 마세요, 의원님.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왜 멀쩡히 일하고 아무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왜 그걸 구조적인 문제를 찾죠? 박원순 시장의 개인의 문제인 거고 그렇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개인의 문제니 이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하고 철저히 털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모든 남성의 구조적인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희처럼 멀쩡한 남성들한테까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당 의원들 말고요. 지금 뭐 일부 여당 의원들 말고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이 김종욱 교수님 무주택자 박원순 전 시장 7억 빚 갚아주자면서 뭐 채무 보상 운동 나섰는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32억 정도를 기부를 했고 지금 집도 없고 빚은 7억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 가족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진실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그 규명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저 내용,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렇게 제안한 거에는 또 순수하게 규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제안을 하게 되면 둘로 쫙 갈라지게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 무슨 뭐 사자명예 훼손이니 또 어떤 의원은 뭐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니 무슨 뭐 미투 처리 전범을 멈췄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은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피해자의 고통들을 빨리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후에 저런 판단들은 그 이후에 하셔도 저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하셔도. 박원순 전 시장 옹호, 그러니까 여당 내부나 지지자들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좀 많아서요. 마지막으로 하나 꼭 짚어볼 건 정치권에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는 앞으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공약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헌 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 당원 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도훈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당대표 시절에 우리 뭐 원인 제공한 이 당에서는 그 보궐선거 후보 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고스란히 좀 부메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앞으로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만 부산시장까지 이거 좀 민주당에서는 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이 민주당 당원 96조, 정확히 하면 96조 2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하게 되면 후보자 추천하지 않는다.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했죠. 그러면 당원에 따르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당원대로 진짜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서 당원과 유권자의 뜻을 받아서 공천 문제를 검토해보는 이런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거를 상황을 뒤집으려고 그러죠. 지금 8월 29일 날 전당대회 합니다만 지금 당대표에 나선 김부겸 의원은 당원 뜻을 물어서 당원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당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궤변까지 나오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은 고소하고 당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 목소리를 들을 차례인데요.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피해 호소인이냐? 그럼 박원순 전 시장은 가해 의심인이 되는 거냐? 예. 무릎 멍들어 호 한 개의 성추행이라고 4년간 가만히 있다 왜 지금 터뜨리는지 알겠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젠더 특보 만들어 놓고 피해 여성 지원은커녕 가해자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예. 북한군에 총 쐈다고 현충은 안 된다고? 그럼 6.25 때 총 안 쏘고 그냥 적화됐었어야 하나요?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 6.25 때 나라 구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친일 간도 특설대 사관을 했었어야지. 네, 오늘도 시청자의 목소리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임수영 젠더 특보의 이름이 계속 상위권에 자리를 했고요. 노영희 변호사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